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문제집은 그 부분을 꼭 숙지를 하고 계시거나 어떻게 외웠냐,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애니메이션보다는 드라마를 봐라 청에 만점을 받았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JLPT N2까지 독학으로 합격하게 된 공부법을 공유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요 JLPT N4, N3, N2를 취득했고 N2를 따기까지 총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일본어 베이스는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노베이스였고 흔히 말씀하시는 오덕 베이스도 아예 없었습니다. 일본 애니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나마 좋아했던 게 너의 이름은 정도?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여행 가서 아예 팝하고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고요. 일본어 전화 어플 같은 걸로 무리 없이 일본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게 된 이유는 일본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서 JLPT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높은 급수로 공부하고 또 딴다고 해서 회화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JLPT에 청의 영역도 있고 기초 문법이 다 있으니까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아예 없는데 문장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고 뱉는 게 JLPT가 도움을 주진 않는다. 저는 N4부터 N2까지 다 시험을 보았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아무리 노베이스여도 무조건 N3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기초 문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잡고 넘어가면 건너뛰기가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제일 먼저 외웠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 영상 중에 유하다요 일본어 첫걸음 총 37강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으로 일본어의 기본 구조, 기본 개념을 튼튼하게 잡고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영상입니다. 자,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웠고 일본어 기본 개념 외웠고 이제 딱 N3 문제집을 딱 펼치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오덕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생각보다 모르는 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뭘 풀려고 해도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적으로 단어를 외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앱이죠. 저도 회독 JLPT로 N5부터 N2까지 모든 단어를 여기서 다 외웠는데요. N4 단어 100개, N3 단어 1100개 이 단어까지 외우시면 문제집 푸는 게 정말 수월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언어의 9할 이상 차지하는 게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 암기에 제일 힘을 많이 쏟았어요. 이렇게까지 밑작업이 다 끝나면요 문제집만 한 권 다 풀면 합격. 솔직히 고득점 합격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2의 경우에도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회독 JLPT 앱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가 1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이게 시험에 출제된다고? 이런 단어가 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정사각형, 사사오입, 산기슭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우면서 엄청 투덜투덜 하면서 외웠는데 바로 직전이었죠. 2024년 12월 N2 시험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용법 문제에 산기슭이 나온 거예요. 회독 JLPT는 군말 않고 전부 외우자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어휘 공부법을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 어떻게 외웠냐?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깜지를 썼습니다. 깜지를 쓴 이유는 내가 이거를 획순 하나하나까지 다 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깜지를 쓴 게 아니라요. 눈으로만 그냥 보는 것보다 손으로 한번 쓰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한자를 조각조각 나눠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외웠습니다. 사실 근데 한두 번 외운다고 이 많은 단어가 한 번에 머리에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단어를 한 번 외울 때 제대로 정확히 외워야지 마음보다는 잘 안 외워지고 하면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은 못 외웠어도 문제집을 풀면서 다음 파트에 또 나오기도 하고 독해에 또 나오거나 청해에 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제집을 한 권을 다 풀고 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공부를 했고 표시해놨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요. 일단 책에서 가르쳐주는 문형들과 예문들을 한 번씩 노트에 정리하면서 1회독을 하고요. 유튜브에 JLPT N2 혹은 N3 문법 몰아보기, 문형 총정리 이렇게 치면은 강의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청했습니다. 한두 번 본다고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뉘앙스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들도 꽤 많고요. 헷갈리는 문형들이 정말 많아서 최대한 예문과 연결지어서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부분도 사실 단어랑 똑같죠? 완벽하게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보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독해 공부법은 다른 어떤 파트들보다 단어가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단어 암기가 99%를 차지한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1차적으로 베이스는 역시 단어 암기이고요. 항상 지문을 보면서 몰랐던 단어들은 한 번씩 다 체크를 했고요. 오답 정리를 할 때 이런 뜻이구나 보고 넘어간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독해는. JLPT 안에 있는 모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답 정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문제를 보고 지문을 보고 분석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 지문을 반복해서 자주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청해 파트인데요. 사실 JLPT를 처음 공부할 때 다들 청해가 너무 쉽다 그랬는데 N4 모의고사 청해가 말이 너무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말도 너무 빨라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닥치는 대로 찾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덕 베이스가 없으니 오덕이라도 돼보자. 거기서 사실 인생 애니를 찾았죠. 진교의 거인이라는. 으아! 사실 진교의 거인이 볼륨이 정말 긴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몇 번을 다시 보고 정주행하고 나서 N3 청해를 딱 듣는데 갑자기 무슨 모국어 하시는 것 마냥 귀가 탁 트이면서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 뒤로는 더 열심히 일본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예능, J-POP 귀가 일본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따로 청해를 공부한 건 없고 그냥 문제집만 풀어봤고요. N3는 청해 만점을 받았고 N2도 60점 만점에 50점이라는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본 애니도 잘 모른다 했을 때 추천드리는 건 청춘 일상물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스킵과 로퍼, 사이키쿠스오의 재난, 스파이 패밀리, 야마다군과 레벨 999의 사랑을 하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품들이 크게 호불호 타지 않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지 않나. JLPT 공부 혹은 회화 공부를 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거는 스킵과 로퍼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고등학교 일상물이라서 말도 안 빠르고 실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섀도잉까지 할 정도로 도움을 받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왜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애니메이션보다는 드라마를 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게 뭐든 그냥 좋아하는 일본 컨텐츠 하나만 생긴다면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진교의 거인을 반복해서 보면서 청해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언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오래오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너무 공부보다는 즐겁게 오래오래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집 같은 경우는요. 제가 N5부터 N2까지 전부 다른 출판사로 풀어봤는데요. 지금 해커스, 시원스쿨, 다락원, 동양북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문제집은 해커스 문제집인데요. 다락원의 문제가 진짜 질이 좋고 양이 많은데 진짜 너무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설이 불친절해요. 불친절한 것도 아니고 해설이 없어요, 그냥. 노베이스였는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해커스가 해설이 다른 출판사의 책들에 비해서 해설이 좀 더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커스를 추천하지만 이 해커스 책에도 진짜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의고사 난이도가 본 시험에 비해서 너무 쉬워요. 이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몰라가지고 그냥 시험 전날에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어떤 분께서 모의고사가 쉽다 하시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 자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해커스 모의고사 때 공부한 것보다 1.5배까지 어려워서 해커스를 푸신다면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를 한 번이라도 꼭 풀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JLPT N2까지 독학 공부법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즐겁게 JLPT를 공부해서 바로 원트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바이.